안녕하세요. 이번 국가직 7급 9급 그리고 지방직 9급을 합격한 오혁진입니다. 제가 19년도 말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대략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기 전에 황남기 선생의 행정법하고 헌법을 기본 강의만 수강을 하고 19년 국가직 7급을 봤었는데 그 시험에서 각각 85점 정도 받았었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공부한 적이 없어서 국어는 50점 정도 받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꽈락을 했었어요. 진짜 노베이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7급하고 9급을 모두 합격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질문에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처음인데 꼭 인강이나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독학으로는 무리가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독학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2년 내에 합격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합격하기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나요? 매일 5과목 다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한 10시간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수험기간 초반에는 8시 전까지 학원에 나가서 오전 내내 개념 강의를 듣고 점심 먹고 나서 밤 10시까지는 그날 배운 내용을 모두 복습을 했어요. 다른 분들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 3주에 걸쳐서 한 과목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황남기 선생님 데스캠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했어요.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한 달이 걸려도 기출문제 1회독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었는데 데스캠프를 할 때는 3일 안에 여러 번을 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스캠프가 끝나면 모의고사를 풀게 돼요. 이때는 제가 부족하게 공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과 점수 비교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수험 기간 후반에도 공부 시간이 여전히 10시간 이상을 채웠던 것 같아요. 이때는 과목마다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어서 하루 공부한 과목은 오전에 국어와 한국사를 나눠서 공부를 하고 오후부터는 2주에 걸쳐서 전공 과목 한 과목씩 문제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공부 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계속 반복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급과 9급을 병행하고 싶은데 시험 난이도 차이가 큰가요? 저도 7급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9급 시험을 병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9급과 7급은 시험 과목과 개수가 달라서 어떤 시험에 집중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9급 일반행정직을 기준으로 보면 시험 과목이 5과목인데 7급 과목들을 병행했을 때 헌법, 경제학, 그리고 행정법 안에서도 강론이 추가되니까 7.5과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국가직 7급도 함께 병행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도입된 피셋의 원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 과목들을 더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과목을 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주력을 하실지 결정하고 나서 9급은 필수 과목에 힘을 쏟고 7급은 전공 과목에 집중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급 공무원 시험에 행정법이 원래 있는데 7급 행정법에는 강론이 추가되거든요. 행정법에는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행정법 총론은 9급과 7급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9급보다는 7급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는 7급에만 있는 행정법 강론인데 짜잘하게 요약하는 부분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9급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행정법에 부담을 더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과이기도 했고 법이랑은 생전 처음 보는데 행정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저도 행정법을 공부를 할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황남기 선생님 기본 이론을 1강으로 빠르게 들었어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는 3주 안에 행정법 전체 내용을 보는 걸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내용을 숙지를 했었어요.
간혹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까워서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풀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공부했던 경험으로는 행정법은 빠르게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수험기간 중반쯤에는 황남기 선생님 진도별 모의고사로 회독을 늘렸는데 전체 내용을 보는데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이때 문제에 익숙해지는 데 집중을 했고 이후에는 답지 보는 빈도를 늘려서 개념을 정리해 나갔어요. 그리고 자잘한 법령들도 틈틈이 공부하면서 한 번 이상은 다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행정법을 황남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두 문자를 만들어 외우는 게 너무 약했는데 황남기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숙달할 수 있었어요. 강의는 선생님 커리큘럼대로 따라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행정법 기본 이론을 듣고 그리고 족보 강의와 기출문제 풀이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들었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족보 강의를 드리고 싶어요. 족보 강의에서 행정법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풀 때 직접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기출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가 늘었는데 이때부터는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 반복보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황남기 선생님이 스파르타반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혹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단기간에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스파르타반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파르타반에서는 중도 입실이나 잡담 등 집중에 방해되는 행동이 일절 금지돼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것을 모르고 화장실을 들어갔다 와서 메시지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때 굉장히 부끄러웠었어요. 또 황남기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도 해주시는데 학습 계획도 직접 짜주세요. 관리가 너무 빡세서인지 그대로 따라가는 친구들은 성적이 상위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끼리만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는 공부하는 공기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에 진짜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할 때도 흔히 말하는 술터디나 밥터디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는 스터디여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행정법을 잘 할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반복이 가장 확실한 꿀팁입니다. 자주 봐서 문제를 푸는데 자연스럽게 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넘기시되 많이 봐도 모르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요 법령은 잊지 않도록 꾸준하게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잘 보시면 순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법은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천천히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쟁점이 무엇인지 떠올리신다면 헷갈리는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수험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정체감이었어요.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니까 저만 뒤떨어지고 제자리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페이스를 지켜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